안녕하세요. 조이풀 전자올의 5번째 곡 1강 봄입니다. 봄이 왔죠? 봄이 왔습니다. 목련꽃도 피어 있어요. 미솔미레미 도라미고 미솔미레미 도라레 미솔 도라도라 미솔솔 미레도 솔라솔 들어보셨죠?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시를 읽노라, 그 노래죠. 봄이 오면 생각나는 노래들 많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고향의 어떤 풍경, 전경, 뷰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 보시면 치매 예방에 정말 좋고, 그리고 이 간단한 동요를 통해서 가는 길, 오는 길, 어디서 출발하느냐. 오늘은 대표적으로 갖춘 마디가 뭔지, 못 갖춘 마디가 뭔지를 확실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키니까 개명 읽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무슨 노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개명을 먼저 노래를 불러보고 개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박자 왈츠인데 4분의 3박자 곡의 반박자 솔라 솔미도 솔라 많이 봤죠? 박자에서 쿵짝 4분음표 쿵짝 두 번,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솔라솔미도 도레 미솔 도레 도라 솔라도라 솔도라 솔미 솔라솔미레도 이렇게 됩니다. 자, 가사 내용은 푸른 바다 건너서 봄이 와요. 그 다음에 재미 앞장 세우고 봄이 와요. 자, 그 다음 2절 돌을 건너 산 넘어 봄이 와요. 나비 앞장 세우고 봄이 와요. 솔라솔미도 도레 미솔 도레 도라 솔라도라 솔도라 솔미 솔라솔미레도 솔라솔미도 자, 들어봤죠? 노래 가사말 중에 푸른 바다 건너서 봄이 와요. 제비 앞장 세우고, 제비 또 생각나는 거 있죠? 흥부와 놀부 제비 앞장 세우고 봄이 와요. 옛날에는 집 그 처마 끝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제비 불이 그쪽이 노랗게 생겼잖아요. 노란 잎을 쫙쫙 벌리고 엄마 아빠가 잡아다 주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자랐어요. 그리고 들을 건너 산 넘어 봄이 어떻게 표현했냐?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봄이 왔대요. 그리고 1절에는 푸른 바다 건너서 봄이 왔대요. 봄은
어디에 있을까요? 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길래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산을 넘어서 들을 넘어서 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하면 이 음악의 느낌이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이 가사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봄, 장수철 선생님이 지은 곡이에요. 장수철 하면 가사가 악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꾸 악보를 어디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오선지에 그리면 악보를 보는 능력이 시창이 좋아진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솔라솔미도도레 미솔도레도랄라 솔라도라 솔도라솔미 솔라솔미레 도솔라솔미도도레 미솔도레도랄라 그 다음 2절 들을 넘어 산 넘어 봄이 와요 나비 앞장 세우고 봄이 와요. 자, 옛날 기억나시죠? 옛날 이 노래 옛날에는 노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각 반에 꼭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한다 그러면 대부분 여학생들이 음악을 좋아했죠. 그림 그리는 것도 여학생들이 좋아했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음악실, HR 시간이 있었잖아요. 특별활동 시간에 음악실에 가면 그 남학생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잔뜩 앉아 있는데 남학생이 제일 뒤에 한 명 앉아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바로 저였어요. 저였어요. 왜? 선생님 저를 꼭 오라고 하니까. 물론 가고 싶죠. 왜? 음악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꼭 오래요. 왜? 와서 풍금을 연주해라. 선생님보다 제가 풍금을 잘했으니까요. 솔라솔미도도레미솔도레도랄라 제가 잘했으니까.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론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잘하셨지만 초등학교 선생님 그때 피아노 학원도 없었어요. 자,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이 간단한 곡을 통해서 뭘 알아간다? 음악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규칙을 알아간다. 자, 여기 보면 갖춘 마디와 못 갖춘 마디, 갖춘 마디와 못 갖춘 마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먼저 공부하고, 갖춘 마디라는 것은 뭔가 규칙에 맞게 준비되어 온 것. 그 다음에 못 갖춘 마디는 어떤 규칙에 맞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상자 안에 뭔가를 이렇게 4개를 포장해요. 4개씩 포장을 하는데 어떤 상자에 보니까 3개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못 갖추지 못한 박스다. 이 박스에 하나 빠졌네. 그러죠. 하나 빠졌네. 하나 더 갖다 채워. 그래서 갖다 채우면 갖추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뭘로 가지고 따지냐 하면, 음악에서는 상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를 음악적으로 마디라 그러죠. 마디. 한 마디. 여기와 여기 사이를 한 마디, 여기와 여기 사이를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를 합치면 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요 마디와 요 마디 사이에 규칙이 있어요. 4분의 3박자다. 그러면 4분의 3박자라는 뜻은 아래쪽 4는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4분음표가 한 박자다. 요게 4분음표잖아. 4분음표가 한 박자다. 위에 3은 뭐냐? 요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몇 개 있다? 3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디를 보면 4분음표가 하나, 둘, 3개 딱 들어있죠. 그래서 4분음표가 3개 들어있는 마디를 가진 노래다. 그래서 4분의 3박자라 그래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요 세로줄 앞에 뭔가 하나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8분음표 2개니까 한 박자짜리잖아요. 한 박자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높은 음자리표와 요 세로줄 사이를 또 한 마디라고 하는데 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8분음표 2개가 한 박자잖아요. 4분음표 하나와 같은 거잖아. 그러면 4분음표 2개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2개가 빠졌다. 못 갖춰졌다. 우리가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가실 때 양복을 딱 갖추어 입잖아요. 갖추어 입다. 못 갖추어 입다. 그런 뜻이에요. 갖추어 입어야 되는데 아빠의 넥타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넥타이 찾으려고 막 서랍 열고 장롱 열고 난리 법석을 떨죠. 왜? 출근 시간이 있으니까. 못 갖춰졌으니까. 그리고 넥타이를 찾았어. 아빠가 메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구두를 잘 안 신으시니까 또 구두가 어디 갔는지 없어. 또 구두 찾아서 난리. 이렇게 못 갖추어졌을 때 이렇게 마디 하나가 3박자씩 딱 맞춰져야 되는데 한 박자만 앞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못 갖춘 마디라 그런다. 그러면 이것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갖추어 주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노래의 제일 마지막 마디로 가면 여기 보면 4분음표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디도 못 갖춰진 마디예요. 요 마디도. 왜? 4분음표가 3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4분음표 2개와 첫 번째 요 4분음표 1개, 1개짜리를 합쳐서 3박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 앞쪽에 한 박자가 튀어나오거나 2박자가 튀어나오거나 3박자 아닌 한 박자 반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한 마디가 3박자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곡을 못 갖춘 마디 곡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못 갖춘 마디를 가지고 있는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못 갖춘 마디의 곡은 어떻게 박자 계산을 하느냐? 첫 번째 마디에 있는 요 한 박자와 마지막에 있는 요 2박자를 합쳐서 3박자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갖춘 마디가 아니냐? 아니에요. 악보상에는 한 박자가 나와 있고 2박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을 못 갖춘 마디 곡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아빠 숟가락 1개, 젓가락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하나 없으면 수저 차림에 못 갖추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저 하나를 찾아와서 갖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곡이 만들어졌을 때는 못 갖춘 마디의 곡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음악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못 갖춘 마디의 곡의 특징은 뭐냐면 여린 곡, 부드러운 곡, 이렇게 꽝꽝꽝 세게 나오는 곡이 아니라 부드러운 곡, 서정적인 곡, 이런 거, 발라드
이런 곡들이 못 갖춘 마디가 대부분이다. 많다. 왜? 처음에 한 박자 요것은 왼손 반주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그 다음에 첫 음에서 쿵, 짝, 짝, 쿵짝, 쿵짝, 쿵짝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음악에 대한 규칙과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원리, 규칙. 어떻게 만들었느냐? 규칙,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할 때도 이 규칙과 원리를 알면 아, 이 곡은 부드러운 곡이구나. 서정적인 노래구나. 부드럽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그런데 요 갖춘 마디가 아니고 못 갖춘 마디가 아니고 처음부터 솔미도가 솔미도 하면 또 생각 노래 있죠. 생각나는 노래. 솔미도 레미파미레 도로로미미 솔 즐겁게 춤을 이거 아주 신나는 노래잖아요. 쿵짝쿵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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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은 갖춘 마디 곡이다. 이것은 못 갖춘 마디 곡이다. 못 갖춘 마디 곡은 시적이다. 서정적이다. 서정적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음악의 실력을 향상시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갖춘 마디곡과 못 갖춘 마디곡의 확인하는 걸 아셨고, 그 다음에 못 갖춘 마디곡은 여리게 부드럽게 음악을 연주하는 게 특징이다. 갖춘 마디곡은 좀 센 곡이다. 행진곡, 짠짠짠짠짠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조금 센 노래들. 그래서 못 갖춘 마디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못 갖춘 마디 곡이다. 이렇게 세 박자씩 또박또박 나오는 곡을 갖춘 마디다. 갖춘 마디 곡이다. 못 갖춘 것은 못 갖춘 마디 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요것을 아는 것 자체, 요것만 알아도 처음에 연주를 할 때 못 갖춘 마디 곡은 부드럽고 무리하지 않는 부드러운 음악이다. 갖춘 마디는 조금 힘이 들어가는 센 곡이다. 박력이 있는 곡이다. 경쾌한 곡이다. 이렇게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 키니까 다장조니까 솔미도 도미솔 C코드 맞죠? 여기에 도, 레. 여기 보면 이 곡이 시적인 노래잖아요. 서정적인 노래, 부드러운 노래. 노래가 약간 느린 노래예요. 왈츠는 조금 느린 노래예요. 느리게 노래할 때 여기 보면 코드를 이 색깔로 코드가 되어 있는 코드는 정 코드예요. 그런데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C 코드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로 연결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솔, 미, 도, 도미솔이죠. 여기서 레가 나오잖아요. 레를 살짝 코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뭐로? 솔, 시, 레, C 코드죠. 여기서 한 박자를 G 코드로 살짝 바꿔주면 훨씬 노래가 멋있어져요. 그리고 도, 솔, 도. 요거는 레는 사이음이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 솔, 도. 그러니까 도, 미, 솔. 도, 미, 솔 다 나왔죠. 도, 미, 솔. 그러니까 C 코드. 랄라, 파라도, F 코드.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는 경과음이니까 솔하고 도를 가는데 지나가는 음이니까 솔도, 솔도, 솔도. 여기에서 라에서 도미솔은 1도화음, 파라도는 4도화음이잖아. 여기에서 라를 파라도 F 코드로 살짝 바꿔주면 C 코드 지금 세 마디가 계속 C 코드, 네 마디가 끝까지 C 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지루해지니까 솔라도에서 라만 F 코드로 살짝 잡아주면 노래가 변해버려요. 훨씬 아름다워지죠.
솔도 라솔미 솔도 라솔미 여기 C 코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솔라솔미 여기도 C 코드면 하면 되는데 C 코드에서 C 코드로 노래가 끝나면 노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레가 뭐죠? 솔시레 5도에서 1도를 한번 잡고 C 코드로 잡고 C 코드로 넘어가면 노래가 우아하게 맞춰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이 큰 코드는 악보상에 나와 있는 코드예요. 그리고 G 코드는 실력이 되면 이렇게 레만 살짝 한 박자, 라를 한 박자, 레를 한 박자를 코드 변화를 해주면 훨씬 듣기 좋은 노래가 된다. 그러면 노래가 듣기 좋은 노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적성에서 확인을 해보고 자 이번에는 빨간 코드 없이 그냥 기본 코드만 가지고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솔라솔미 왜 이래 자 이 소리하고 자 바뀌죠? 바뀌죠? 이렇게 가는데 라를 F 코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뀌죠? 바뀌죠? 이 소리와 소리가 전혀 다르죠. 소리가 자 이 세 개의 코드만 가지고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코드로 같이 다 연결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두 번째 연주가 훨씬 멋있죠. 여기 이제 방금 연주한 것은 콩, 짜, 왈츠의 대표적인 왼손 반주법이죠. 콩, 짜, 짜. 요 이제 두 번째는 한 박자를 콩짝으로 연주하라고 그랬죠. 그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반박자로 쿵짝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느낄 줄 아셔야 돼요.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자, 갑니다. 자, 이거 못 갖춘 마디 앞에 나와 있는 이 한 박자는 왼손 반주를 안 한다 그랬죠. 마디 처음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표가 나죠. 노래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음악 이론을 아는 것이다. 연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색깔 다르게 음악은
음악은 멜로디 4분음표면 반주도 4분음표. 그게 이제 왈츠, 콩짝짝 연주하는 거고, 멜로디가 4분음표일 때 왼손이 콩짝으로 하면 하나에 두 개를 연주하고, 그리고 멜로디가 4분음표일 때 하나 더 연주를 하면 세뒷단음표를 연주하고, 그리고 멜로디가 4분음표일 때 하나 더 하면 16분음표로 연주하는 거예요. 요런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런 걸 알아야 돼요. 음악은 박자를 알아야 돼요. 박자. 그러니까 4분음표를 8분음표로 연주를 한다 그러면 4분음표 하나에 여기 두 개가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4분음표 하나에 이 4분음표 통 하나에 필통 안에 연필이 몇 자로 들어있고 볼펜이 몇 자로 들어있고 지우개 들어있고 칼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필통을 한 통이라고 하지, 한 통 안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4분음표를 한 통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4분음표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4분음표 하나가 반으로 나누면 8분음표 두 개가 되고, 세뒷단음표가 되면 세 개가 되고, 내뒷단음표가 되면 네 개가 되고, 또 흘러간 옛 노래 많이 나오죠. 5개 나오면 요렇게 앞에는 3 요렇게 나올 때가 있고, 6개 하면 또 하나 더 붙여. 6개 하면 3 되고, 7개짜리가 있고 8개짜리가 있고, 이게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7개짜리, 8개짜리, 9개짜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모두 뭐냐? 4분음표 하나를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 음악에서는 박자를 따질 때 한 박자를 어떻게 하느냐를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음이, 기역, 니은이 14개 있어요. 14개. 그 다음에 모음이 10개 있어요. 그죠?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네. 자음이 1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모음은 아, 야, 어, 여, 오유. 이것이 10개 있어요. 요 14개와 10개가 플러스 합쳐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를 요 24자를 가지고 다 만들어내요. 24자. A, B, C, D, E, F, G 아마 25개, A, B, C, D 25개일 거예요. 이 25개 A, B, C, D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모든 말을 다 해요. 모든 표현을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산수를 배울 때 1, 2, 3, 4, 5, 6, 7, 8, 9, 땡. 요 10개를 가지고 수학에 관련된, 과학에 관련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10개를 가지고, 이 10개를 가지고 다 표현해요. 뭐 가지고? 더하기. 요게 글로 따지면 모음 역할을 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요것을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가지고 모든 대화, 글자, 문자를 만들듯이 음악은 가장 기본이 4분음표를 가지고 이 4분음표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 작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답답해. 이 4분음표 안에 8분음표가 2개 들어있다. 노래에 따라서. 이 노래에서는 8분음표가 4분음표 안에 들어있잖아요. 2개. 요 2개가 4분음표잖아. 2개.
그런데 어떤 곡에 보면, 흘러간 노래에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주하게 될 거니까 한 박자 안에 내리따는표 이런 게 들어있고, 또 때로는 하나 둘 셋 요런 게 있고, 또 때로는 하나 둘 이렇게 다양한, 한 박자 안에 이런 다양한 음의 길이로 나누어진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음악의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음악의 지식. 이것이 음악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악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음악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 박자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밀하게 다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설명은 100번 이해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단무지가 이래 있어. 중국집 주방에. 옛날에 이 칼로 다 자르거든. 이거 한 개잖아요. 이것을 주방장이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주방장의 경력과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한 개라고 하잖아. 한 개. 그런데 주방장의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10개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100개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0개로 밖에 못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한 개를 100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실력이 누가 월등한 거예요? 이 100개로 나누는 사람의 실력이 월등하다. 다시 말해서 음악은 이 박자를 어떻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자, 그러면 솔라솔미도 한 박자를 세디따는표로 쳐볼게요. 이 8분음표에서는 세디따는표로 치면 안 돼요. 세디따는표. 그런데 4분음표에서는 세디따는표를 치면, 연주를 하면 노래가 달라져요. 보세요. 노래 전혀 달라지죠. 이것이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지금 이 봄이라는 이 간단한 노래를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고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곡만 연주한다. 보통 아마추어들은 이 곡만 연주하면 연주 잘하네 그러는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왼손 반주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해 드리는 원리는 음악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씩 강의를 해 드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순서를 지켜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음악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이 많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잔소리가 많다, 지루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부가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80 넘은 분들도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 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런 방법도 있었네. 연주할 때 까꾸리, 갈퀴 형태로 해라. 정권 부분을 낮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작은 이런 지적 하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주하는데 판도를 바꾸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판도를 바꾸는. 아이고 내 편한 대로, 너는 네 방법대로, 나는 내 방법대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생들은 선생님은 선생님 방법대로 하세요. 이런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좀 머리가 크고 이러면
아이고 골치 아프게 뭐 저렇게 잔소리를 아이고 이러거든요. 그 학생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시험 치면 결과가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치면. 아셨죠?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왼손만 이렇게 나누어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도 내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요거 두 번씩 연주하는 방법 있다 그랬죠? 독주를 할 때는 이렇게 연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3개짜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쏠쏠쏠 미미미 도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이 곡을 내가 표현할 때는 쏠쏠쏠 미미미 도도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봄이 오는데 그 봄이 장수철 선생님은 푸른 바다 건너서 봄이 오고 산과 들을 넘어서 봄이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봄이 코끝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봄이 입맛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봄이 소리로서 봄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을 하는 방법이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이 곡 하나를 연주하는데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곡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이 옳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간단한 이론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충실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러는 사람들. 제가 또 잔소리 많다. 그 있잖아요. 물이 이래 흘러간다. 이 댐을 막잖아요. 댐을 막는데 댐이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개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새어 나오면 그 뚜껑 무너지잖아요. 바늘구멍 아주 작은 틈.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 올라가는데 1층이 오른쪽으로 1cm가 나와서 15층까지 올라가면 15cm가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1cm씩 오른쪽으로 나오면 그 아파트는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훈련. 그 훈련이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차이, 초보자들은 연주를 하면 자꾸 빨라진대요. 왜? 박자를 모르니까 그래요. 박자를 모른다는 것은 박자를 정확하게 정확한 길이에 빠르기로 시속 50이면 50km의 속도를 쭉 가야 되는데 50km 갔다가 70km 갔다가 40km를 갔다가 박자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러는 분은 아직 박자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차근차근 하나씩 익혀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징검다리로 건너가는 방식으로 지름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강의 시간에 갖춤마디, 못 갖춤마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리고 연주를 하다 보면 계명을 읽으라 그러는데 계명을 읽다가 보면 C 코드에서 벗어나는 G음이 나올 때 이게 반박자라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 G 코드가 이 봄이라는 노래가 좀 느린 노래잖아요. 봄이 산들 비바람이 이렇게 산들 봄이 오지 봄이 겨울처럼 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갑자기 쫙 펴지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조그마한 몽우리가 생겨서 그 몽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잎을 벌리는 거지 봄이 왔다 가서 쫙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잖아요.
봄은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의 노래가 아주 느리고 서정적인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해야지. 봄 오다가 봄이 부서지가 도망가겠네. 그러니까 이 곡의 제목을 보고 느낌을 못 잡겠으면 가사를 한 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이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잖아요. 봄, 푸른 바다 건너서 봄이 와요. 아, 이 푸른 바다를 건너서 봄이 날개가 있나 날라서 오게? 봄은 날개가 있나 봐요. 푸른 바다 건너서 봄이 뭐 뗏목을 타고 아니면 그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봄이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올 수 없잖아요. 바람을 타고 오는데. 그죠? 그래서 서정적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그 기억들이 하나씩 둘씩 다 생각날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반 안에서 지금 친구들하고 바글바글 하고 이제 노래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력이 자꾸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가장 큰 병 중에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 같아요. 왜? 아들, 딸을 몰라보고 신랑을 몰라보고 아내를 몰라보고 이거는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면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민 여러분 방송하고 뭐 TV 방송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력을 잃지 않도록 이 동료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옛날에 이뤄져 가는 그 기억들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함께 음악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여러분들 저도 쉬고 싶은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 속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피쌤이었습니다.